안녕하세요. 인생지혜입니다. 오늘은 매달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초연금 잘 받고 계신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안심,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정희 할머니, 매달 30만 원 넘게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장롱 속에 묵혀둔 금반지, 금팔찌를 팔고 2천만 원 현금을 손에 쥐었어요. 좋은 일에 쓰자, 아들 사업도 좀 도와주자 하고 신나하셨죠. 그런데 딱 한 달 뒤 구청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르신,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김 할머니는 그 편지를 들고 구청으로 뛰어가셨습니다. 내 물건 내가 판 건데 왜 연금을 끊느냐고 따지셨죠. 하지만 담당 직원이 설명을 시작하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사례 5가지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끄지 마세요. 이 내용 모르면 매달 3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기초연금 기본 구조를 딱 정리하고 갑시다. 이걸 알아야 왜 끊기는지, 왜 내가 못 받는지가 이해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에서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혼자 사시는 분은 매달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두 분 합쳐서 최대 55만 9,520원, 1년이면 부부 합산 약 670만 원, 10년이면 6,700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받으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 다시 말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면 받고 넘으면 못 받습니다. 2026년 기준선 혼자 살면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 집이 있어도 됩니다. 연금 받아도 됩니다. 다 합쳐서 저 기준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잘 받고 있다가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준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 함정을 하나하나 실제 사례로 짚어드릴게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김정희 할머니 이야기, 이제 자세히 들어갑니다. 왜 금 판 돈이 문제가 될까요? 어르신들, 금 팔 때 많이 하시는 생각이 있죠. 현금으로 받으면 기록이 안 남겠지. 통장에만 안 넣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금은방은 법적으로 손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입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금은방 문을 나서는 순간 국세청 전산에는 이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매입 날짜, 금액까지 전부요.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구청 담당자가 나중에 전화합니다. 어르신, 지난달 14일에 금 파셔서 2천만 원 받으셨네요. 그 돈 어디 쓰셨어요?
이때 영수증이나 사용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당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르신이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두셨군요. 기타 증여 재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증여 재산이란 쓴 증거가 없어서 아직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항목입니다. 돈은 이미 아들한테 줬거나 생활비로 썼는데 전산상으로는 내 재산으로 남는 거죠. 그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어버려서 연금이 끊깁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금 팔아서 번 돈 2천만 원. 그런데 기초연금이 끊기면 연간 손실 약 360만 원, 42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 2,100만 원 날아갑니다. 금 팔아서 번 돈보다 잃는 연금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금 팔기 전에 금은방에서 매입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두 번째,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세 번째,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가 아닌 용도 증빙 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으로 정리하세요. 네 번째, 금 판 뒤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므로 구청에 미리 변동 신고를 하세요. 금을 판 영수증은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연금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배기량 기준이 없어졌다는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 뉴스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배기량 3,000 이상 기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 차량 가액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두수 할아버지, 71세, 경남 창원 사시는 박두수 할아버지. 아드님이 외국에서 중고 외제차 한 대를 사들였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세로는 3,200만 원짜리였어요. 아버지, 이 차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이 3,800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아래니까 괜찮아요. 그래, 그럼 괜찮겠네. 그런데 1년 뒤 정기조사에서 뒤집혔습니다. 차량 가액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 올라 4,050만 원으로 재산정된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차를 팔고 싶었지만 외국에 있는 아들이 정성껏 사준 선물이라 쉽게 못 팔겠다고 하셨죠. 그 사이 연금 끊긴 게 1년 반. 총 600만 원 넘는 손실이었습니다. 자동차 기준 정확히 알아두세요. 첫 번째 기준, 배기량 3,000 이상 이미 해당하면 가액 상관없이 100% 소득으로 잡힘. 두 번째 기준,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상관없이 100% 소득으로 잡힘. 중요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중고차 앱이나 매매상 가격이 아닙니다.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입니다. 네이버에 차량 가액 조회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회원권도 같은 함정입니다.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2030년 전에 샀다가 지금은 안 쓰는 것들 서랍 속에 잠들어 있죠. 이것도 가격 상관없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사시는 73세 최기봉 할아버지, 20년 전 퇴직 기념으로 산 리조트 회원권이 200만 원짜리 쓰지도 않고 잊고 있다가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직원 설명 듣고 그 자리에서 회원권 처분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서랍 뒤져서 회원권 있으면 오늘 당장 처분하세요. 매달 연금이 더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받다가 끊기는 경우를 봤는데요. 반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잘못된 소문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를 완전히 깨부수겠습니다. 헛소문 1. 자식이 잘 살면 부모는 못 받는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딱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만 봅니다.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든 딸이 강남의 빌딩을 갖고 있든 사위가 연봉 1억을 받든 자녀 재산은 단 1원도 반영 안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할머니, 아들이 대기업 부장인데 자식이 잘 사는데 내가 신청하면 창피하지라며 3년을 포기하셨습니다. 딸이 어르신을 설득해서 신청했더니 바로 통과. 매달 32만 원씩 받게 됐어요. 3년 동안 못 받은 돈만 1152만 원.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기초연금 포기하는 건 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헛소문 이 집이 있으면 절대 못 받는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집값은 부동산 앱에 나오는 시세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세금 계산용으로 정해놓은 공시지가로 봅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10억짜리 서울 아파트도 공시지가는 67억 정도입니다. 거기다 지역별 공제를 또 빼줍니다.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인천에 사시는 7억 아파트, 예금 1억, 총 8억 자산 어르신. 공시지가로 잡으면 아파트 4억, 여기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 빼면 2억 6,500만 원, 예금 1억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 빼면 8천만 원, 합산 재산 인정액 약 3억 4,500만 원. 월 환산하면 기준선 아래가 됩니다. 8억 자산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계산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을 갖고 계십니다. 헛소문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영원히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이 전국에 3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에서 10만 20만 원은 나옵니다. 10만 원이면 뭐가 되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건 공짜 돈을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이번 사례는 자녀를 도와주다가 자기 노후를 통째로 날린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 72세 서울 노원구 시세 4억짜리 빌라 한 채 공시지가 2억 8천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매달 30만 원씩 받던 분. 그런데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찾아와서 눈물로 빌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진짜 일어설 수 있어. 2억만 빌려줘. 할머니, 밤새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죽을 때 집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살아생전에 자식 살리는 게 낫지. 할머니는 집을 팔아 4억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 2억을 아들에게 줬고 2억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속으로는 기대도 하셨어요. 할머니, 집이 없어졌으니 재산이 줄었잖아. 이제 기초연금이 더 나오겠네. 35만 원 다 채워주려나? 그런데 구청에서 돌아온 답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정지됩니다. 할머니,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두 가지 함정. 첫 번째 함정. 집을 팔면 오히려 재산이 늘어납니다. 집이 있을 때 공시지가 기준 2억 8천만 원으로 평가. 집 팔고 현금 4억 받으면 실제 현금 4억 원 전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힘. 가만히 앉아서 서류상 재산이 1억 2천만 원 늘어버린 꼴입니다. 두 번째 함정. 자식에게 준 돈 2억 원은 없어진 돈이 아닙니다. 할머니 생각 아들 줬으니까 내 돈이 아니다. 나라 생각 어르신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 그 돈은 여전히 기타 증여 재산으로 처리. 결국 전세금 2억 아들 준 돈 2억 4억 전액 재산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집을 팔면 재산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돈도 내 재산으로 봅니다. 박영순 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좁은 전셋집에서 관리비 걱정하며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공공근로 나가고 계십니다. 아들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아들도 어머니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내 노후 그릇 깨가면서 자식 도와주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스스로 꼼꼼하게 계산했는데도 함정에 빠진 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꼼꼼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김철민 할아버지, 75세, 경기도 용인, 40년째 가계부를 쓰고 재산 현황을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 기초연금 신청 전에 직접 계산까지 다 해보셨어요. 할아버지, 집값 공제받고 통장 2천만 원은 기본 공제니까 0이야. 무조건 나오지. 동사무소에 큰소리치며 서류 제출하셨는데 한 달 후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저축성 보험이 있으시네요. 해지환급금이 3천만 원이에요. 할아버지, 그 보험은 15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 만기도 안 됐는데 왜 재산이에요? 상담원, 기초연금에서는 만기 시 받는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지하면 받는 해지환급금을 재산으로 봅니다. 할아버지가 놓친 게 뭐였냐면 통장 현금 2천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 3천만 원, 금융재산 합계 5천만 원, 기본 공제 2천만 원 제외에도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선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보험은 만기 금액이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받는 돈을 재산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함정, 현금 인출 습관.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더 있었습니다. 은행 가기 귀찮으니까 한 번 갈 때 200만 300만 원씩 뭉텅이로 뽑아서 집에 쌓아두는 것. 상담원이 계속 물었습니다. 상담원, 최근 3년 동안 ATM에서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셨네요. 어디에 쓰셨어요? 할아버지, 밥도 사 먹고 손주 용돈도 주고 친구 경조사비도 내고 영수증을 어떻게 다 챙겨요? 상담원, 어르신,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집에 보관 중인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보험, 폭탄 현금, 폭탄. 두 방을 맞고 기초연금 탈락.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보험, 지금 당장 내 보험 찾아줌 앱이나 사이트에서 전체 보험 조회하세요. 현금 큰돈 쓸 때는 반드시 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거나 영수증을 챙기세요. 현금 인출 ATM 대신 창구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용처를 메모해 두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적어두세요. 자, 지금까지 4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메모지 준비하세요.
첫 번째 체크해야 할 것. 금 판 분들 영수증이 있습니까? 최근에 금 파셨다면 지금 당장 금은방에서 매입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받은 돈 어떻게 썼는지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없으면 지금 당장 금은방에 다시 가서 거래 확인서라도 받아오세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 내 차 보험 개발원 기준 가액이 얼마입니까? 네이버에 차량 가액 조회라고 검색하세요. 차량 번호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3,999만 원이면 합격, 4천만 원이면 즉시 탈락. 만약 4천만 원 이상 나온다면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세요. 단, 가족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 먼저 하세요.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 우리 집 공시지가 직접 확인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는 시세가 아닙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공시지가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 재산 인정액입니다. 집 있다고 포기하셨던 분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 최근 현금 인출 내역 증빙 가능합니까? 통장 정리해보세요. 최근 5년 안에 현금으로 뽑은 돈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지금이라도 기억해서 증빙 서류를 찾으세요. 식당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경조사 청첩장 등 뭐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큰돈 쓸 때 반드시 카드를 쓰거나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체크할 것. 잊고 있는 보험 없습니까? 스마트폰 앱 내 보험 찾아줌 설치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 본인 인증 한 번으로 내 모든 보험이 다 보입니다. 거기서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꽁돈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돈이 연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절차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단계입니다. 1단계. 복지로 모의 계산 먼저 해보기 5분. 네이버에 복지로라고 치고 들어가세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클릭, 집 공시지가, 차량 가액, 예금액 입력. 5분 안에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바로 나옵니다. 동사무소 헛걸음 전에 이거 먼저 해보세요. 2단계.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까지 챙겨서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만 챙기면 2번, 3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배우자분 것도 반드시 함께 챙기세요.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셔도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3단계. 창구 직원에게 이 말 꼭 하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거나 간당간당하다면 특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내 재산이 줄어서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나라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해 줍니다. 한 번 신청으로 5년을 커버. 5년치 연금이면 최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너스 주민센터 간 김에 이것도 챙기세요.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기초연금 받게 되면 휴대폰 요금 월 최대 11,000원 감면. 1년이면 13만 원. 창구 직원에게 요금 감면도 같이 해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안내문 챙기기. 기초연금 수급자만 할 수 있는 공익형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루 34시간 일하고 용돈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일자리. 담당자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가도 충분합니다. PART 10점. 마무리.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30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뒤주는 공시지가. 차량은 보험개발원 가액으로 판단.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 차는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 네이버 차량 가액 조회로 확인. 2026년 기준선 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금 팔 때 영수증, 자식에게 줄 때 증빙. 금 판 돈, 자식에게 준 돈 증거 없으면 다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현금 크게 쓸 때는 카드나 계좌이체,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4천만 원 넘는 차, 회원권, 오늘 당장 처분 여부 검토하세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떨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이력관리제 신청.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해 두면 나라에서 먼저 연락해 줍니다. 오늘 당장 복지로해서 모의 계산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얼마나 손해냐고요? 남들 다 받는 1년 670만 원, 10년이면 6,700만 원.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인생지에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인생지혜였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주 틀어놓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소일거리 하실 때 옆에 틀어놔두세요. 감사합니다.